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 번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런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보셨다면요. 안녕하세요. 안아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 안 되는 유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체적인 목표 없이 다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조금 배경을 바꿔봤어요. 그래 봐야 이렇게 촬영하던 걸 이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요. 구체적인 목표 없이 다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가지 정도의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학교에서 발표를 잘하고 싶거나, 면접을 잘 보고 싶거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싶거나, 혹은 영업직이나 상담직처럼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혹은 갖고 싶거나, 뭐 이런 경우에 스피치 학원을 다녀야겠다.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라는 시작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그 이전 단계로 한 단계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가? 나는 어떤 스타일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아까 5가지 이야기 든 것 중에서요. 학교에서 발표를 잘하고 싶고요. 혹은 면접을 잘 보고 싶어요. 뭐 영업직이나 상담직처럼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자, 이 3가지만 보더라도요. 각자의 경우에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약간씩 달라요. 학교에서 발표를 잘하는 경우, 이거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서론, 본론, 결론 혹은 기승전결에 의해서 말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면접에서 한다? 어쩌면은 이야기가 너무 장황해질 수 있어요. 면접이란 정해진 시간 안에 나를 조금 더 어필해야 되는 건데 내 얘기만 구구절절히 할 수도 없는 거죠. 면접관 분들께서 다 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영업직이나 상담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직에서도 엄청 장황하게 기승전결에 의해서 쭉 설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물론 이게 먹히는 경우도 있죠. 이 고객이라고 예를 들면요. 나는 앞선 어떤 이유들이 설득이 되어야만 이걸 구매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계속 감성적으로 터치를 해줘야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와닿고 구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상담직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전화 상담에서 계속 이렇게 그 상담원분께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화를 받고 있는 고객이라면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냐, 이거라는 거죠. 저도 전화 상담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고객으로서 전화를 받으면은 정말 조심스럽게도 다 들을 수는 없어요.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스타일의 말을 잘하는 거를 선호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는구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어울리는 말을 잘하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방법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잘한다. 저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해.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서 직업을 이야기한 것처럼 영업직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과 상담직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 혹은 뭐 아나운서나 MC 같은 분들, 이 말을 잘하는 스타일들이 또 다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또 갈려요. 아나운서나 MC로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나운서나 MC가 다 똑같은 스타일인가요? 아니죠. 전현무 씨 같은 스타일도 있고요. 오상진 씨 같은 스타일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전종환 아나운서 같은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똑같은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업직에서도 계속해서 장점을 나열하면서 설득을 하는 스타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고객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면서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담도 또 어떤 상담이냐에 따라서 전화 상담이냐, 정신 상담이냐, 진로 상담이냐, 이런 것처럼 너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다? 물론 입고 있다 보면 내가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장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정장을 계속 입고 있다 보면 옷이 날개인지라 내가 정장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주구장창 정장만 입어왔던 사람인데 찢어진 청바지에 굉장히 힙한 스타일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옷을 입다 보면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 옷이 어울리는 스타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나는 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스피치 상황이라면 아마 정신적 스트레스가 꽤나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추상적으로 말을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어떤 스타일로 말을 잘하고 싶은 것인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도요, 스피치 학원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말 잘하는 방법 6가지, 7가지, 3가지만 알면 말을 정말 잘한다. 누구나 말을 잘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서 습득을 해도 도움은 당연히 됩니다.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안아줘야, 너는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는 거니?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말을 할 거지. 나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지? 재치가 넘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굉장히 무뚝뚝하고 진지한 사람인가? 혹은 약간은 이렇게 혼내듯이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들 그랬군요.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스타일인가? 나는 조금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그런 스타일로 맞춰 가야겠다. 라고 나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고 나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 방법을 조금 익히면 되겠다, 좋겠다 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저런 방법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 기준점들이, 방법들이 조금 더 생겨나게 될 겁니다. 정말 근데 내가 아무리 나에게 질문을 던져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안 해봤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요, 서적에서든 학원에서든 인터넷에서든 말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해보시다 보면은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좀 안 맞는구나, 난 이런 스타일이 좀 더 맞는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습득을 하고 얘는 버리고 얘는 취하고 얘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한 번쯤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인가, 나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인가 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런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보셨다면요, 이 영상 끝나고 나서 다 보시고 나서 자신에게 한 번쯤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생각해 왔던 것들, 스피치에 관해서 생각해 왔던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꼭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하셔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요, 댓글 달아주시고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